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분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인데요.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의 최광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체류 일정은 좀 어떻게 좀 길게 잡고 오셨어요? 한 2주 정도를 잡았는데요. 한국의 상황이 네. 우리 마더랜드 조국인데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여기 관여하고 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지금 국내에서 이 민간 국가 지정을 둘러싸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일단 미국에 계실 때 이 예.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쌓여왔던 그 핵무장, 자체 핵무장론 그리고 또 비상 계엄 사태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친위 구테타의 모습들 네. 그런 속에서 무슨 조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동맹국에 이렇게 이게 부여할 거라는 것들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미국 그렇습니다. 안에. 미국 안에서도. 아무튼 근데 이제 알려졌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미국 안에서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지정이 된 것도 혹시 이런 얘기는 좀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그 지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예, 한국의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 날 네. 일어났던 비상계엄 거기에 특별히 그 셔먼 의원이 지적했듯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부분하고 남한이 위장을 해서 공격하는 모습 거기에 특별히 이제 대구공항, 청주공항 특히 상주인가요? 성주? 네. 성주의 사드 공항까지 사드 예.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내란죄 수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 도발을 유발해서 외환을 유치했던 그런 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골드버그 대사인가요? 예. 그 외교부 차원에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네. 외교 국무부 차원의 문제도 있었지만 셔먼 의원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미 정보부가 파악했던 그런 그 군에 대한 군 움직임에 대한 그 특수부대를 동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은 미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게 이 신뢰가 깨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종의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며칠째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쌓여왔다는 건 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사실 트리거는 네. 지난 12월 3일 날 친위 구테타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적어도 미국이 자랑했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산업화까지 같이 이뤘던 혈맹이에요. 동맹이에요. 이런 나라 안에서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지만 군을 동원한 네. 사실 군이 많이 인발부된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셔먼 의원이 얘기했지만 미국은 알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알리겠다라는 발언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미 의원들은 사실은 미국 행정부와 많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틀리게 의회에서 뭐 정보부 또는 뭐 국무부하고 상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 행정부에서 커트 캠벨이라든가 또 제이크 설리반이라든가 이런 핵심 그 바이든 행정부지만 핵심 인사들의 강한 비판의 발언들이 나왔던 거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민간 국가 지정 후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네. 아무래도 동맹인데 어떻게 동맹을 그러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사실 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서 도대체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예. 그럼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12.3 내란 사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아니 동맹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히려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 미 행정부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12.3 계엄 이후에 즉각적으로 굉장히 의외적으로 미 의회의 개별적인 의원들이 굉장히 심한 반대 성명들을 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브레 셔먼 의원이 하원 본회의에서 발언이 굉장히 컸어요. 네. 강하게 이 한미 간의 동맹은 절대로 정권 간의 동맹이 아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네네네. 국민과 국민과의 또 가치 동맹이다라는 것을 발언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트 캠벨, 제이크 설리반,
많은 분들이 비판해내는데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3월 13일 날 한국 국회에서도 아마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네, 나와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예. 미 의회에서 지난 1월 13일 날 예. 한미동맹 확인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확인이 무슨 뜻이에요? affirming.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어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걸 재확인하자. 확인하는 거를 이제 뉴욕에 계신 그 탐소아즈라고 이탈리아계 백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이 결의안은 굉장히 쉬운 결의안이에요. 그렇죠.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자는 결의안인데요. 거기에 지지 서명을 한 분이 지금 3월 초까지 3명뿐이 지지를 안 했어요. 두 달 걸렸는데. 예. 상대적으로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일 날 저희 케이팩 많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브레이 셔먼 의원이 주도가 돼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또 나왔어요. 그건 법안이에요. 더 어려운 법안이고 또 이 이슈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또 북미 간의 어떠한 외교관계 수립을 하라는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는 34명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네. 민주당 공화당 공의.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그냥 관행적이었던 한미동맹 확인 결의안에 1월 23일 날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3명만이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 내에서도 미 정가 전체가 예. 현재 벌어진 친위 쿠데타에 예. 대한 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 이런 정부와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제가 이해한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맞게 정리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전에 몇 개의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이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확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네. 12.3 내란이 터지면서 한미 동맹이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예. 이전에 발생했던 몇 개의 사건을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걸 그러면 일단 직접적인 이유로 돼서 민간국가로 지정했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론 핵무장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가 뭐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부터 뭐 네. 집권당, 국민의힘당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은 아마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리거가 된 부분은 그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확고하다고 했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들은 광범위한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앞에 눈앞에 보여진 그 계엄 군대 조직만 지금 앞에 아마 수사와 기소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짜였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중요한 뭐 대사님 그러니까 이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한미 동맹은 굉장히 이 한미 관계는 완전히 훼손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 악화될 것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는 것들은요, 아마 근본 신뢰는 아마 완전히 더 깨져버릴 거다. 그런 의견들이 그 얘기를 예. 미국 외교관이 직접 대표님한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사실은 예. 지금 그 이 정도의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셔먼 의원이 발언한 대로 하자면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구축해온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발언을 해요. 이런 입장들이 사실 미국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요. 네.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내는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미국에 이름 있는 연방의원이라든가 핵심적인 관계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미국 의회에 있는 그런 시각은 네. 그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내지 네. 바이든 행정보다 트럼프 행정보다를 안 가린다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은 여러 가지 국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테이크도 있고 네. 또 오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들을 그거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조셉 윤 그 주한 주미 대사 대리가 네. 어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까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간 국가 명단이 생성됐다. 네.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몇몇 사건이 계기가 됐다라는 발언인데 이 몇몇 사건이 갑자기 민간 국가 지정 1월에 됐는데 그 직전에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서 터졌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누적된 사건이었는데 예. 그럼 이 사건을 이제 계기가 아니라 빌미로 해서 네.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사건을 빌미로 삼았던 게 바로 내란 사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조셉윤 대사님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지만 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그거는 사실 외교적인 수사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 스탠스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오랫동안 쌓인 게 12월 3일 날 굉장히 미국은 충격을 받았고 저도 충격을 받고 만약 이게 제대로 정리 안 된다면 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은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럼 대표님 말씀을 좀 약간 그 확대 해석을 하면 네. 민간 국가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네. 한미 간 군사 협력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1월 15일 경에 네. 이게 지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젠가요? 그 푸틴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시즈파이어 하는 부분을 거의 합의를 했다.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대북 협상을 시작한다는 그 발표를 4월 정도에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꽤 들려옵니다.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받쳐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부터 그 내각들을 구성하는데 특히 한반도 관련된 예. 이 보좌관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 알렉송을 임명하고요. 얼마 전에 그 앨리슨 후커라고 네. 그 국무부의 그 차관을 임명하고 네네네.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아태 담당부 차관보를 또 임명해 국무부 속으로 이미 이 분들이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패싱을 우려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 이미 패싱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갖춰지고 근데 이 한국을 기다려 줄 거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네. 본인이 그 이 하노이 북민회당 실패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 같은 네오콘 세력 때문에 내가 이걸 실패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래도 끌어왔기 때문에 평창올림픽도 성공을 했고 또 그 북한과 사이도 좋았고 거기 핵실험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다. 본인이 그때 집권하지 않았고 그걸 추진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2기 때는 철저히 준비됐잖아요. 물론 미국 국내 정책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그 이제 국경 문제 그것만 52% 지지율이 넘어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한 45%대, 46%대예요. 그렇지만 그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도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이 한국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길만이 이 민간 국가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한미 동맹에 대한 회복의 시작이 될 거다라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그 북한과 그 한국을 패싱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뭔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 네. 그것을 또 디딤돌로 삼아서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과 역할의 변화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의 내용, 특히 군사협력 부분들 다시 조정하는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 그런데 주한미군은요. 사실 미국에 이익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뭐 중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핵심 전략은 어쨌든 중국 확장에 대한 억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고 여러 이제 조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의회에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도 예.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걸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 의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냐면 지금 미중 패권 시대에 북한을 몰아붙였을 때 북한을 북중러 그 이 블록으로 몰면은 누가 이길까라는 거예요. 미국 국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셔먼 의원이든 많은 의원들이 앤디 김 의원이든 많은 의원들이
책상을 빵빵 치면서 북한은 나쁘니까 로그네이션 불량 국가니까 계속 제자만 해야 돼. 왕따 시키는 일 옳은 외교냐는 거. 그건 외교가 아니다. 종전과 평화조약은 적과 맺는 거하고 네. 친구랑 맺는 게 아니다. 라는 의견을 주는 거고 셔먼 의원은 심지어 CVID가 아니라 ICVID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는 미군 철수는 없다라는 걸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도 이제 보수 쪽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은 주한미군의 위치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엔사의 문제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동맹의 그 조약의 결과이지 북미 협 간의 관계 개선의 그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네. 그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협상에 나선다면 네.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너무 멀잖아요,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그럼 당장 따내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과 교류 협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역사를 보시면요. 사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지난 한 5천 년의 역사를 봤을 때 4,500년 동안은 사실 중국과의 그렇죠. 지난한 저항과 또 전쟁의 역사였고 지난 한 4, 500년 동안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면서 또 우리를 강제 합방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심해졌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북한도 그 유은이 절대 사실 그렇죠. 중국을 믿지 마라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국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고 사실 핵과 미사일의 문제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고 견제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재래식 포탄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포탄의 50%가 뭐 북한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네. 재래식 포탄도 문제가 되고 나가서 군대까지 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옥죄했을 때 사실은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 이게 특히 서방의 국익도 어떻게 침해되느냐라는 걸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북한과 중국과의 틈새를 벌리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어떤 목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말씀을 종합 정리를 하면 민간 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한미 관계의 어떤 다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기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 결국 관건이다. 예. 요인은 국내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제가 이제 많은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 대부분의 의견은 현재 이 상황을 우려하고 빨리 한국에서 네네. 절차에 갇힌 민주정부 새로운 정부의 수립만이 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